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야인시대 바로 출발할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전화 참여하는 방법이 하나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방법.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토마토 증권 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검색하시면 빨간 그 화면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걸 누르면 이 방으로 들어오시는 거고요. 거기다가 궁금하신 종목, 그다음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거 그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그중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토스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화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마찬가지 우리 PD님들이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그럼 그쪽에다가 뭐 궁금하신 거, 뭐 이런 거 PD님들이 물어보는 거, 그거 대답해 주시면 저희하고 직접 전화를 연결을 해 줄 거예요. 그럼 뭐 궁금하신 거, 그런 거 좀 더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좀 더 디테일한 상담도 가능하실 겁니다. 뭐 둘 중 어떤 거든 좋습니다. 자,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시고요.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이ብ님 오늘 예. 어제가 아니고 주말에 그죠? 예. 무디스가 이제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을 강등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피치사하고 그 S&P도 이미 이제 신용 강등했고죠. 그렇죠. 무디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 신용 평가를 강등하게 되면 신용 등급을 강등하게 되면은 요 아마 지수가 대략 한 어느 정도까지 한번 조정에 들어올 것인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일단 지금 제일 처음에 신용등급 강등한 게 S&P에서 강등을 했죠. 꽤 오래됐어요. 지금 뭐 그게 2011년에 강등을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정도 전이었네요. 그때는 진짜 시장이 경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미국이 이 신용등급이 최상급에서 AA로 신용등급이 강등당했다고? 와,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줄줄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때는 2011년도 당시에는 엄청난 공포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엄청나게 공포스러워서 그때 당시에 단기간에 지수가 한 8% 이상 급락했었어요. 또 그때는 또 뭐 스페인이 망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막 있었죠. 그래서 뭐 유럽이 도와주네 마네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갖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지금부터 14년 전의 얘기고요. 재작년에 또 피치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찬가지 AAA에서 AA로. 그때는 한 1% 정도 빠졌어요. 그때는 시장이 강등했냐? 그러면 조금 뭐 조정받는 건 괜찮겠지. 그렇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뭐 전에 한번 맞아보니까 뭐 이거 별거 아니던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1% 정도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강등했구나. 뭐 요런 느낌. 그런 느낌 정도였어요. 자, 이번에는 또 최대 평가사죠. 무디스가 제일 큰 회사입니다. 제일 큰 회사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어쨌든 지금까지 2번을 맞아봤어요. 2번을 두들겨 맞아봤기 때문에 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거, 요런 거는 좀 시장에 그거 자체가 그렇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근데 자,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나스닥 차트를 제가 좀 열어놨는데요. 여기서 나스닥이 보면 지난주에도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4월 초부터 시작해갖고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야, 조금 쉬고 싶은데, 울고 싶은데
뺨을 한 대 톡 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게 때린 건 아니고요. 그냥 톡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핑계로 좀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차트 화면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 자리잖아요. 이게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5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여기서 쭉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된 자리가 지금 바로 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는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조정의 빌미는 이 신용등급 강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나라 시장 수급 상황 뭐 이런 거를 봐도 오늘 오전에는 좀 수급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는 현물시장, 선물시장 전부 다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이렇게 선물시장에서 매수로 바뀌었고요. 현물시장에서는 매도 규모를 약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런 부분들은 조정의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서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 추세 기조 자체가 바뀐다든가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뭐 그렇게 좀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자, 뭐 아까 명인복귀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에 받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자, 지금 뭐 오늘 242평선에서 좀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그 바로 밑에는 또 22평선이 있고 그 또 아래는 62평선 있고 그 아래는 또 122평선까지 그냥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이 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압력도 그렇게 많이 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뭐 조정의 빌미 요런 걸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조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뭐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이젠 RNM을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 37,1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26%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해서 상장이 작년 6월 달에 상장했죠. 그랬다가 상장해갖고 한동안 뭐 이렇게 조금 바보짓을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근데 요게 공모가는 7,000원이었었는데 뭐 공모가 수준까지도 떨어졌다가 지금 로봇 섹터들 이런 쪽이 좋으면서 이 종목도 확 들어올린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지금 로봇 주식들 좀 길게 보신다라면요. 지금 뭐 이 로봇 쪽 이상 또 AI나 로봇 이런 쪽은 포트에는 꼭 담아놔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조금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액추레이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알고리즘, 뭐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하는 일도 이 핫하고 업종도 핫하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보시게 되면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8,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몇 배입니까? 8,000원에서 5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한 4만 원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쪽이 여기 아래에 있는 주요 지지선들 이런 걸 이탈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 한번 이탈했죠. 이탈했다가 반등 나와서 60선까지 회복했다가 지금 그 위에서 20선을 지지선 삼아서 계속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이젠 RNM은 꼭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한 32,000원대 정도요. 32,000원대 정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 자리가 뭐 22평선은 깬다고 하더라도 60선 정도는 지켜줘야죠. 지금 60선이 있는 자리가 32,200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꼭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조정폭이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조금 좀 기다려서 차분하게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였는데 조금 성급하게 좀 빨리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32,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하림이라는 종목이 있죠. 하림을 이번 아마 오늘 그 매수하신 것 같겠죠. 하림은 3,48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매도가를 이제 물어보셨네, 그죠? 여러분들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죠. 브라질에 여러분들 그 세계 최대 그 닭고기 수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브라질 닭고기가 만약에 수입이 만약에 중단이 되게 되면, 그죠? 그 장기화가 되면 뭐 공급 부족이 뭐 일어나면서 가격 인상도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육계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죠? 지금 이게 나와 있는 하림은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죠? 시가총액이 4,000원 가까이 되니까 이런 종목은 상한가를 못 들어가는데 뭐 마니크라든지, 그죠? 이런 뭐 체리브로 이런 시가총액이 1,000억대 미만 종목 다 상한가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게요, 하림이에요. 하림은 시가총액이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볼까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짜리죠, 그죠? 이거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니까 상한가가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4천억짜리 시가총액이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소행주, 이게 나와 있는 마니커. 마니커 지금 상한가 들어갔죠, 그죠? 마니커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704억. 얼마 많지 않고, 그 다음은, 동우, 투테이블. 동우는, 지금 579억짜리 시가총액이고, 그 다음에 체리브로,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486억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일 정도 있잖아요. 이것은 단기적인, 구간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길게 가져가는 종목 아닙니다. 하림. 이번에 요 시세는 내일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에 고점이 얼마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냐면 최대가 6,300원 정도 간 적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주가가 최근에 요 정도 주가니까 한 4,500원 정도 있죠. 이 정도 오면 정리하세요. 4,500원. 3,48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4,500원 정도 오면은 전량 다 매도하시고요. 이거는 더 이상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오면요.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따라서 오늘 종가가 3,800원 내일 4,500원 정도면은 전량 매도하시고요. 수익을 챙겨주세요. 비중이 이게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비중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3,480원에 샀잖아요. 그러면요, 수익이요. 상당한 수익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안에 한 4,500원 정도면 전량 매도하시고, 수익을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ICD를 올려주셨습니다. 야, 이 종목 오랜만에 보네요. 매수가는 1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8%고, 오랫동안 물려 있었다. 뭐 추가 매수인지 손절인지 그 부분 좀 얘기해 달라고 하셨네요. 야, 이거 12,700원에 매수하셨으면 시청자님 뭐 거의 한 3토막 이상 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일단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시청자님께서는 주식을 좀 많이 너무 방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12,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때 매수를 하셨든가 21년도 아니면 23년 최소한 2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때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실적을 조금 봤으면 좀 더 뭐 일찍 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요. 자, 연간으로 놓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2020년에 뭐 매출액 3천억 찍으면서 영업이익 500억 났으니까 이때는 굉장히 좋았네요. 그랬다가
매출이 2021년도, 20년에서 21년도 가면서 거의 세 토막 가까이 나죠. 매출이 1158억입니다. 영업이익은 17억으로 뚝 떨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는 계속 적자예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매출이 뭐 3천억 했다가 1100억 됐다가, 그 다음에 1500억 됐다가, 23년에는 600억 됐다가, 작년에는 1400억 됐다가, 이거 믿을 수가 없죠. 자, 이게 저 OLED 시각 장비 뭐 그런 거를 하는 기업인데요. 뭐 건식 공정 장비들, 전극 장비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OLED 쪽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LCD하고 OLED 이런 쪽인데 디스플레이 쪽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회계 기준에 그런 게 있죠. 상장 유지를 하려면 4년 연속 별도 기준으로 4년 연속 적자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작년까지 2022년, 23년, 24년 3년 연속 지금 적자가 나면서 3년 연속 별도 기준으로 적자가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제가 좀 가서 보니까 지금 HTS 상에는 그게 아직까지 반영 안 된 종목들이 많아서 이 ICD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1분기에도 69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올해 적자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자, 이 상태로 가면 내년이면 4년 연속 적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이거는 좀 좋은 공부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뭐 세 토막 이상이 났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도 물어보셨는데 추가 매수 안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기업이 믿을 수가 있는 기업이라야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야 합니다. 자, 근데 ICD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조금 의존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4월 달에 여기 저점 찍은 거, 3,800원 찍은 거, 이게 신저가입니다. 자, 조금 크게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요. 이때 있었던 가격, 2015년도의 저점, 이것도 다 깼어요, 지금. 다 깨고 내려갔다라는 게 회사가, 좀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깨질 않을 겁니다. 자, 지금은 시청자님, 그 부분 보세요. 3,800원이란 가격, 이 가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4월 9일 날 찍었던 가격이에요. 이 가격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가격이 이탈하면 또 다른 바닥을 찾아가야 되니까 일단 이 가격을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아주 큰 반등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62평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있어 보이는데, 그 자리는 한 지금 현재 4,828원이니까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걸 감안해보면 4,500원 이상 정도가 되면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면 4,5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3,800원 깨고 내려간다라면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 텍스트라는 거죠. 텍스트 매수 가격이 9,12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께서 보니까 추가 매수도 물어보셨고 매도가도 물어보셨네, 그죠? 우리가 VFX 제작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종합 콘텐츠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뭐 드라마 음향도 제작하고, 그죠? 광고 기획 대행도 하고, 그죠? 또 최근에 보니까 메타버스 사업도 하고 있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업의 분야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정확하게 하나의 그런 업종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 분야가 너무나 광범위해요. 보니까 제가 한번 실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재무제표 보니까 우리가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2021년도부터 지금 적자네, 그죠? 6억, 25억, 그 다음 거기가 손익분기점에 와 있고,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89억의 적자를 봤네, 그죠? 지금 2023년도에 손익분기점에 왔고, 나머지 다 적자잖아요. 그죠? 지금, 단기 손실도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단기 손실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전에 경상의 손실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무디스가 보통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을 이렇게 강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피치도 마찬가지. 그죠? S&P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재정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정 적자가 심하게 되면은, 이게 좀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텍스트도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식을 가지고 매매하기가 이러면 쉽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매매하실 때 기본적으로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라고요. 실적이 전혀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는 주식을 가지고 매매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서 9,120원에 지금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매수가 9,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가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가지고 있다가 여기 오면은 매도하세요. 9,000원 정도 오면. 그 정도 오면은 전량 다 매도해서 이거는요.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가는 종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9,000원 정도 오면 이거는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 피올셀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가 17,800원이시네요. 비중 20%. 자, 뭐 수익 조금 났을 때 못 팔고 다시 물렸다. 목표가, 손절가, 전망 이렇게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17,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글쎄요, 조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항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7,800원이면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인데 지금 그 가격대가 여기서도 저항받았고 여기서도 저항받았고 계속 저항받던 자리예요. 계속 저항받던 자리라서 뭐 요쪽도 그거보다 조금 위에서 또 저항받은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 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자리만 가면 밀려요. 주가 자체가. 그 자리만 가면 밀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매수하셨다라면 이게 242평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요게 각 제반 이평선하고 같이 물릴 때 신뢰도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이쪽에서도 그 가격이 122평선 근처였죠. 자, 여기서도 122평선 근처하고 그 가격, 여기서도 그 가격입니다. 지금은 242평선하고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18,000원 이상 정도 거기가 같이 맞물려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조금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 근처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겁니다. 자, 이 두산 피올셀은 연료전지 관련해 갖고 좀 어떤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 연료전지가 뭐 특히 연료전지 하면 수소연료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시장에서 한참 좋을 때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글쎄 뭐 어쩌면요, 이 연료전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은 지금 대선 기간이잖아요. 대선 기간이라서 이런 쪽도 얘기가 한번 나올 법도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나 원전 뭐 이런 쪽들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또 원전이나 이런 쪽을 얘기를 합니다. 두 쪽 다 이 수소하고는 좀 연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력이 생산될 때 굉장히 과하게 생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바람이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불거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가 안 뜨면 전기가 생산이 많이 안 되죠.
간헐적으로 생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생산될 때 같은 경우는 전기를 버려야 돼요. 송전하다 보면 송전선까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로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과하게 생산된 전기, 이걸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로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자,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전 같은 경우는 낮에는 발전 돌리게 되면 전기 사용하는 그런 쪽이 많으니까 거기다 쓸 수 있겠지만 저녁에는 또 전기가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로 또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걸 핑크 수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요런 걸 갖고 그린 수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둘 다 이 수소하고는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 얘기가 좀 화제가 돼 줘야 돼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데 뭐 어쩌면 좀 기다리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손절가를 좀 정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절가는요, 여기 62평선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셔야 됩니다. 62평선이 있는 자리는 15,400원 정도예요. 자,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좀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이 수소 관련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미래에 이르니까 제가 점쟁이처럼 예측을 할 수는 없죠. 근데 한번 나올 때도 됐는데 안 나온다,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화제가 된다라면 보시면 뭐 2만 원 이상 그냥 넘겨갖고 전고점 이 자리 22,000원대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고 어떤 재료도 나오지 않는다라면 아마 이 두산 퓨얼셀의 주가는 여기서 242평선에서 여기 22평선 사이 그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가격, 그 가격은 15,4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위쪽으로 강하게 테마를 형성한다라면 22,000원 정도. 그렇지 않고 강한 모습이 안 나온다라면요. 지금 이쪽, 한 18,000원대 후반 정도, 그쯤에선 저항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약 전화 봐드릴까요? 예, 안국 제약이죠. 예, 안국 제약을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1,120원에 5%까지 계시네, 그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또는 손절은 얼마로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네, 그죠? 비중 5%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안국약품이라 그러면 우리가 순환기 쪽하고 호흡기 쪽이죠, 그죠? 우리가 진해 그담제라든지 이런 순환기 쪽에서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날 있잖아요. 제가 이날 보니까 장중에 주가가 대략 얼마 정도의 25% 정도까지의 상승세가 나왔죠, 그죠? 이날 지금 장중에 2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안국약품이 대우제약이라고 있습니다. 대우제약이 있는데, 요 대우제약하고 지금 안구 건조증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안구 건조증에 대한 치료제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죠, 그죠?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이 대우제약하고 안국약품이 2022년도에 이 안구 건조증 치료제 공동 개발한 기업이에요. 그 제약사인데, 그 대우제약이 지금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에 좀 성공을 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충분히 한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면요, 그 다음은 주가는요, 거래량이 충분히 거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요 거래가 좀 발생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최소한 앞으로 한 10일 정도, 또는 한 15일 정도 이렇게 기다리면요,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앞전 고점이 있죠. 짧게 보시려면 8,400원 오면 매도를 하세요. 8,400원. 만약에 나는 길게 가져가고 싶다. 손실 보지 않고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10,000원까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비중은요. 지금 5%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5% 정도 더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그 추가 매수는 기다리고 있다가 20일 입병선이 있죠. 얼마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돼? 6,900원 정도입니다. 6,900원에서 요 7,000원 요 사이. 이거 오면은 여기서 추가로 한 5% 더 추가 매수 하세요. 그러면 10% 되잖아요. 그죠? 요 10% 가지고요. 8,400원까지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좀 더 길게 가져가면 10,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보유 기간은요. 한 3개월 정도 보세요. 3개월 보고 제가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보세요. 제가 이거 항상 이걸 제가 실적을 보니까 실적 보세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올해가 지난해가 67억이면 올해 실적은 이보다 더 한 30억 정도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이면은 이 종목의 지금 시가 정액이 지금 935억이니까 뭐 PR 10배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추가 매수해서 8,400원 또는 10,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현대 HD 현대중공업인데요. 아, HD 현대중공업이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42만 원에 18%입니다. 42만 원에 18% 매수하셨고요. 네네. 자, 뭐 조금 42만 원이면 한 2,500원 정도 올라 있네요. 매수하신 가격보다. 네. 언제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예, 며칠 안 됐는데요. 예. 이게 친구들은 이미 많이 올라 버렸는데 왜 샀느냐고 자꾸 그래서. 예. 그러게 조금 쌀 때 그때 매수를 하셔갖고 기다리시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따라가셨어요? 글쎄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일단 뭐 쫓아가신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자, 왜냐하면 지금 지금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부분들은 다 아는 부분이고 네. 지금 그거 외에 지금 미국에서요. 계속해서 지금 뭐 USTR 대표도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 방문한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아들도 전에 4월 달이었던가 그때 트럼프 아들도 네네. 우리나라로 왔었거든요. 예. 그때 트럼프 아들도 조선소를 갔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뭐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배를 못 만들다 보니까 지금 해군력에서는 중국한테 좀 추월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군사력 쪽에서 해군력 쪽에서 중국한테 진다라면 이거 나중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미국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작년에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라는 조선소를 인수했고요. HD 현대중공업 그룹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조선소를 하나 인수를 하려고 막 이렇게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왜 인수하냐 하면 저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연안에 이렇게 운항하는 배는 미국 내에서만 건조를 하고 그렇게 해라라는 존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1920년인가 그때 만든 법인데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거기를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군함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 배를 MRO 사업이라 그러죠.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MR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 군함만 하더라도 연 20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해요, 미국이. 그래서 또 군함 발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제 곧 있으면 폴란드 잠수함 사업도 있고요. 내년 후년 정도 되게 되면 캐나다에서 또 잠수함 뭐 발주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쫙 연결돼 있어 갖고 수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가셔갖고 여기서 뭐 조정을 받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좀 이 턴해갖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급한 돈은 아니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급한 돈은 아니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급한 돈이 아니시면 좀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도 여기서 계속 좀 최근 들어서도 계속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네,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잘 찍혀 나오는 종목이니까 현대중공업은 그냥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보니까 기사를 좀 읽다 보니까 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뭐 이런 뉴스 있던데, 그거는 날짜 지나가면 조금 변동성은 수반할 수 있겠지만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건 없어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긴 관점에서 그냥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7, 8개월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그렇죠. 뭐 올해 지금 7, 8개월이면 올해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그다음 그 PSK 홀딩스 있죠? 예, 한번 봐드릴게요. 35,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PSK라고 하면 패키징 장비 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해가 PSK가 홀딩스가 여러분들 지난해 사실 사상 최대 사실 영업이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앞으로 이게 1,000억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PSK의 이 기업의 지금 그 업종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물론 재무구조 안정성하고 뭐 실적이 약 800억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지금 그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6,800억이면 사실은 주가가 싼 가격에 놓여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이 신용 등급의 하향이라고 하는 거, 강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가장 타격을 볼 수 있는 게 반도체예요. 여러분들 신용 등급 강등하면요,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봐요. 이거는 반도체가 신용 등급 강등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많이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실적 그 주가는 뭐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는 아래쪽으로 하방 경직은 나와 있습니다. 하방 경직은 충분히 나와. 이 종목은 27,000원 아래로 빠질 가능성 희박해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다 27,000원으로 잡으세요. 잡으시고 매수한 가격대가 35,0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최고로 5만원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최고 한 5만원까지 바라보세요. 여기까지는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 저는 PSK 홀딩스도 괜찮은데, 제가 그 반도체를 매매하려면요, 가장 반도체에서 성장성이 나오는 기업은 리노공업이에요. 요건 알고 하세요. 제가 왜 자꾸 제가 리노공업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매년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은요,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 중에서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리노공업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거 실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리노공업이라는 종목 볼까요? 이게 리노공업이잖아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라고요. 리노공업을. 물론 PSK도 뭐 하방 경직은 나와 있으나 PSK 가지고 큰 수익을 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현재 주가가 32,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27,000원입니다. 목표가는 최대 5만 원입니다. 요 최대 5만 원, 여기가 5만 원이니까 최대 5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고요. 보유 기간은 3분기 정도까지입니다. 3분기라 그러면 여러분 한 9월 달 정도까지 앞으로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 지금 반도체는요, 중기 투자 종목이에요. 좀 짧게 보는 종목 아니에요. 반도체는 중기로 보는 종목이니까 5만 원까지는 하면 최대한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가 조금 높네요. 45,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단기,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매수가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뭐 45,200원 정도인데 단기간에 그거를 좀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단기간에라도 조금 반등 나오면 내가 손해보는 선에서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건지, 자, 그렇게 되면 말이 돼요. 그렇게 되면 말이 되는데, 자, 뭐 매수가 아래에서 못 판다 그러면 단기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종가가 36,600원인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하고는 한 9,000원 가까이 차이가 있으니까 뭐 한 2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는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나올 만한 그 재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알래스카 미국이 그게 저는 이게 뭐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의 판단은 하지 않을 텐데요.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 주가에는 그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해 갖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가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 이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지금 뭐 실적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잘 찍혀 나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긴 해요. 뭐 전년 동기 비해 갖고 매출액도 살짝 줄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한 9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약간 아쉽긴 한데요. 지금 뭐 주가 흐름 자체는 여기서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바닥 찍고 이 4월 달에 시장 한참 안 좋을 때도 안 깼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요렇게 조금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런 거 알래스카 천연 가스정 개발 요런 부분들도 재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거를 손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만약에 뭐 작년 11월 달에 잡으셨다라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투자 습관이 너무 쫓아다니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요. 조금 시간을 갖고 보신다라면 여기 작년 11월 달에 찍었던 가격대 뭐 그 가격대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 45,2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전고점 같은 경우는 47,000원에서 뭐 48,000원 사이 정도 그쯤이 됩니다. 자, 그쯤까지 좀 올라가면 그때 한번 끊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4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3년 됐어요. 그거 한 지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27,000원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점을 낮추게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이거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비중도 30% 가지고 계시고, 그죠? 제가 이거 한번 봐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네. 저는 사실은
저는 적자 기업을 사실은 저는 매매를 하지 않는데 제가 예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원칙이 저는 적자 기업은 특히나 뭐 2년, 3년 이렇게 적자 보는 종목은 저는 아예 쳐다보질 않아요. 그런데 쳐다보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기업은 매매합니다. 한국전력이나 뭐 한국가스공사나 뭐 강원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공기업은 적자로 매매를 해요. 왜? 누굴 믿고 공기업을 매매합니까? 정부를 믿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적자잖아요. 누굴 믿고 하는 거예요? 삼성그룹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세테르가이를 하는 이유가 세테르가이는 누굴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그룹을 믿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코란테크 난리지라는 기업 자체는 이 기업이 적자인데 이 기업의 지분을 SK텔레콤이 한 20% 가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가 지분을 7%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죠? 제가 이 기업을 분석을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분석을 제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SK텔레콤이 왜 이 지분까지 있을까?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란테크 난리 있잖아요. 그죠? 한국항공우주도 요 지분까지 있지 않을까 볼까요? 제가 이게 지분 한번 볼게요. 이 정도의 SK텔레콤이 지금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지금 요 지분을 나와 있네. 그죠? 지분이 20%, SK텔레콤이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7%. 그러면 SK텔레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있는 이 이유가 이게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기업 자체는 보세요. 기업 자체는 이게 좀 적자잖아요. 그죠? 이게 2022년도부터 40억, 110억, 141억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죠. 그죠? 이래서 제가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은 SK텔레콤을 믿고 가는 거고 한국항공우주를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AI 기반해서 코난 서치라든지 그런 코난 챗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기업이니까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가져가시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비중을 30%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최근에 이제 AI가 뜨잖아요. 그죠? 최근에 AI가 뜨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재필 전문가는 AI 쪽에 솔트룩스나 그죠? 그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AI 쪽에서도 나름대로는 그죠? AI는 지금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AI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주가 흐름이 최근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손절 라인만 잘 잡아가세요. 제가 손절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요 저점이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요 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은요, 이거는 손절이에요. 이것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깨지지 않으면 주가는요, 다시 우상향할 수 있어요. 이거는 AI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차피 시대에 있어서 가장 지금 유력한 업종 자체가 AI니까 이거는 가져가시면 이것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손절 라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종가상으로 있잖아요. 18,500원. 18,500원을 손절 라인. 이게 너무 길잖아요. 이게 길면은 18,500원 너무 손절이 길다. 그러면 짧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 120일 이평선. 얼마입니까? 요 120일 이평선이 얼마에 놓였냐면은 23,300원. 23,300원. 이걸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돼요. 이게 23,300원을 손절 짧게 보면 이게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거는 요것만 뚫게 되면은 이 앞전 고점만 뚫으면 이거 한 방에 더 주가가 레벨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도 이거는 가능하냐면 주가가 이게 주봉 차트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러면 주가는 어디까지도 가능해 보이냐면은 이 종목 가져가신다면은 최소한 제가 짧게 놓고 보더라도 29,000원. 좀 길게 가져가면요. 뭐 3만원, 3,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29,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33,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인데 단 비중은요 15%입니다. 이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 한 29,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요 비중을 줄이세요. 30%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15% 정도가 가장 적당한 비중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다음은 솔트룩스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 3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싸게 사셨습니다. 비중 10%, 며칠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데 이거 추가 매수 여부 그리고 중기 목표가 이렇게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 솔트룩스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렸던 가격이 15,090원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나중에 길게 보면 200% 수익 나는 가격이 한 45,300원 정도 될 것 같았고, 제가 장기 목표가는 그렇게 드렸었는데요. 자, 이 솔트룩스는, 지금 이거 우리도 매매를 좀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전에 이쪽에서 이 야인시대에서 추천드리면서 우리도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쪽에서 한번 끊어줬었어요. 지금 봐도 제가 봐도 너무 귀신 같은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끊고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이날 매수를 했어요. 이날 22,000원, 23,000원 이때 매수를 해서 그거는 지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매수한 게 왜냐하면 탄핵이 결정이 나는 날이었죠. 이날이 4월 4일이에요. 4월 4일. 자, 이날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안 파느냐? 자, 우리는 싸게 샀잖아요. 싸게 산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거는 비싸게 쫓아가서 보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좀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나고요. 어떤 사람은 손실이 납니다. 기다려서 싸게 살려고 막 애를 쓴 사람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막 쫓아갔을 경우에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는 게 더 간다. 이런 얘기 굉장히 싫어해요. 그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가는 게 더 간다. 간 것만 차트 놓고 더 올라간 거 그것만 차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자님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급등한 거 쫓아가서 그렇게 크게 재미를 보는가. 나중에 더 간다고 하더라도요.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자, 이 솔트룩스는 아직까지도 우리도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솔트룩스가 5월 29일 날이요. 진짜 주식을 좀 장기로 이렇게 보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종목 이런 걸 투자를 하려면 제가 5월 29일 날이요. 솔트룩스에서 AI 컨퍼런스를 해요. 그 유료입니다.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정도일 텐데 저도 그걸 신청을 해놨어요. 직접 가서 보려고. 그렇게 해야 뭔가 답이 나오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총에도 제가 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고 그만큼 알려고 많이 애를 썼기 때문에 지금 10배 이상 수익 났는데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솔트룩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 5월 29일 날 AI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저는 갈 거예요. 강남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아침에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더라고요. 자, 근데 거기 가서 또 더 좋은 게 이렇게 있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그때는 더 들고 가야 되겠죠. 근데 그 행사를 가서 만약에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자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싸게 샀기 때문에. 자, 밑에서 샀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너무 비싸게 사셨습니다. 그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 이거는 조금 그래요. 다만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 솔트룩스는 루시아라는 AI 모델을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루시아라는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5월 29일 날 AI 컨퍼런스 할 때 그때 루시아 3.0을 거기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직접 내 눈으로 그것도 볼 생각이에요. 볼 생각이고 구버라는 미국 자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든 AI 에이전스가 구버라는 이름도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거기서 소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도 뭐 AI 관련해 갖고 뭐 다른 데서도 기관 같은 다른 기관에서도 나와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그게 예약이 다 차서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라면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대선 토론이 있었죠. 거기서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하고 김문수 후보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서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를 우리 전 국민이 전자계산기처럼 그렇게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무료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AI를 새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 솔트룩스 같은 기업은 참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10%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 추가 매수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5월 29일 날 그 AI 컨퍼런스를 가서 어떤 확신이 생긴다라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잘 맞춰갖고 잘 성장한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몇 년 들고 가면서 아주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런 후보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거는 향후에 바뀔 수도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지금 기술적으로는 21 이평선에서 60 이평선 사이, 그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60선은 28,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 20 이평선 같은 경우는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답답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5월 29일이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제가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다가 다시 출연하겠죠.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이 솔트룩스 보유하신 분은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셀바스 헬스케어 있죠. 6,400원에 그 30% 가지고 계시는 이분 뭐 셀바스 헬스케어에다가 비중을 30% 치를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여러분들 그 체성분 분석기 그리고 우리가 시각장애인들 보면은 그 점자 있잖아요. 그죠? 점자 정보 단말기 같은 이런 거. 그다음 전자동 그 혈압계 같은 거. 그다음은 음성 독서기.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시각장애인들 위한 그런 의료 증밀 쪽도 상당한 그런 쪽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거는 성장성에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가지고 그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에다가 30% 정도의 지금 비중을 실을 종목은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요 고점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제가 매물백을 볼까요? 요 매물백이에요. 엄청나요. 이게 매물백이에요. 보세요. 지금 요 표시한 게 요 고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지금요. 이게 매물백이 꽉 쌓여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가지고 계시다가 얼마 정도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냐면은 지금 주가가 이거 고점 돌파하기가 5,000원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5,000원 돌파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게 또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도 무너지고. 하방 경제가 딱 나와 있고. 차트가 보니까 무슨 작전주처럼 말이에요. 그죠? 딱 차트 보니까 무슨 작전주처럼 이렇게 움직이네요. 이렇게요. 지금 자리가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요 정도까지의 상승력은 있어요. 5,500원 정도. 요 5,500원 정도 오면요. 비중 줄이세요. 5,500원요. 지금 비중을 지금 30% 가지고 계시니까 절반 줄여 놓으세요. 15%만 가져가는 거예요. 15%를 한번 가져가는 왜 이게 단기적으로는 5,500원 오면 절반 줄이고 나머지 가져가시는데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주봉하고 월봉을 보면 있잖아요. 주가는 딱 멈춰 있는 자리예요.
이거는 최대한 가져가면 6,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세를 한번 나올 것 같아요. 6,000원 정도. 이게 셀바스 AI 같은 회사입니다. 셀바스 AI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요 기업 같은 계열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단기로 5,500원. 좀 긴 안목을 놓고 보면 6,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비중 5,500원 넘어간 절반 줄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건설을 올려주셨습니다. 요거를 조금 진단 올려주실 때 조금 자세히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그냥 55,000원에 10%입니다. 매수한 지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나는 이 가격이 언제쯤 이 정도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 또 나는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더 올라가면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이런 의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지금 55,000원에 매수하신 지 3년 정도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손절은 어렵다라고 보고 대답을 해 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그냥 단번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48,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좀 저항받을 수 있어요. 저항받을 수 있고, 자, 지금 요거를 보셨을 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상에서 보셨을 때 딱 봐도 이쪽에 걸리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는 또 마찬가지 2022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여기도 아니신 것 같고 그 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쪽에서는 한번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셔야죠. 기다려 보시다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체코 원전이 또 조금 좀 오락가락합니다. 좀 저기서 체코 쪽에서도 또 판결이 났었잖아요. 체코 쪽에서 프랑스에서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들어주면서 그 원전에 대한 결정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유럽 쪽에서 건설은 좀 이렇게 원전 건설 이런 것들은 좀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직접 이 원전 단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건설하는 거는 아마 이 현대건설이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바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다이렉트로 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올랐다 밀렸다가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좀 길게 좀 보유를 하신다라면 매수가 정도, 그 정도까지는 그걸 살짝 넘거나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좀 바로 뚫고 바로 치고 올라가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매수가 근처에서는 일단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까지 종목 진단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히든 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떠먹여주는 방송 야인시대 히든카드, 오늘도 리뷰가 있죠. 자, 우리 금산 전문가님 3월 31일 날 추천해주신 동국제약이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자, 19.1%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자, 요거 동국제약에 대해서 리뷰해 주시고요. 다음 또 오늘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방송 진행 너무 잘하시는데. 앵커 할까요? 너무 방송 진행.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동국제약을 3월 31일 날 제가 이제 추천해 드려가지고, 현재 지금 수익률이 지금 19%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제가 1차 목표가를 16,500원을 아마 제시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2차 목표가 제가 한번 차트 보고 한번 설명 드릴게요. 제가 2차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해 드렸냐면요. 동국제약의 2차 목표가를 19,100원으로 제가 제시해 드렸어요. 19,100원. 이까지는 가져가도 됩니다. 오늘 종가가 16,000, 지금 640원이에요.
그러면 19,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길게 가져가면 2만 원은 충분히 넘어간다고 봐요. 동국제약 우리가 대표 브랜드가 인사돌, 그죠? 마데카솔, 우리가 헤라민 같은 이런 일반 의약품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기업은 여러분들 일반 의약품에다가 전문 의약품에다가 화장품 사업도 하고 K뷰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건강식품도 하고 사업다각화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올해는 아니더라 내년 정도 되면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요. 내년 정도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7,400억이니까 주가 대단히 싼 주식.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약주 중에서는 가장 싼 주식이다. 저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종목은 최대한 가져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산 전문가의 오늘 그 히든 카드에 지금 히든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섹터는 항제주에 근접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항제주라고 하는 게 한 주당 여러분들 그 100만 원 이상 주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항제주가 딱 두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양식품 딱 두 종목이 있죠. 그 두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항제주에 등극했던 기업이 총 몇 개의 기업이 있었냐면 17개의 기업이 항제주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 항제주에 경험을 한 기업 중에서 자진적으로 자발적으로 항제주에서 내려온 그런 기업도 있고, 그 다음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내려온 기업도 있죠, 그죠? 그 다음은 항제주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업종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실적 없이는 항제주 유지가 어렵다는 거.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종목을요 6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제주에 제가 근접할 수 있는 종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고려아연, 그 다음은 여러분들 LIG 넥스원도 있고요, 그 다음은 농심도 있고, 두산도 있고, 그 다음 효성중공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중에서 제가 가장 근접해 있는 종목은 이제 100만 원 가까이 있는 종목이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만간에 100만 원 돌파하니까 그거 빼고 있잖아요. 그 다음 황제주에 등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효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기전이라든지 또는 친환경 솔루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저거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인도 쪽이 있잖아요. 인도 쪽하고 북미 쪽에 지금 중공업, 전력기기 매출이 지금 상당히 증가세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내 창원 공장이 이제 정설이 완료가 되면 아마 그게 상당한 매출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쪽하고 지금 저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유럽 쪽에도 매출이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실적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효성중공업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2021년도 한번 볼까요? 2021년도가 영업이익이 1,201억이에요. 2002년도가 1,432억이에요. 2023년도가 2,578억이에요. 그 다음은 지난해가요 3,625억이에요. 매년 증가했죠. 보세요. 1,200, 1,400, 2,500, 3,600.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얼마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냐면, 제가
증권회사의 컨센서스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5,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돼요. 올해 5,200억 정도. 5,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올해 5,2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면 현재 지금 시가 총액이요. 여러분들 10배입니다. PR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5조 3천억이잖아요. 그죠? 주가 비싸지 않아요. 올해 5,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PR로 계산하면은 한 5조 2천억이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5조 3천억이니까 주가 비싸지 않는다. 주가가 비싸지 않아요.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제가 항제주에 등극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하는 거 보세요. 매수가는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입니다.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67만원, 2차 목표가 80만원, 3차 목표가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만원, 1차 67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42만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이 아니고 중기 종목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비중은 있죠. 비중은 20% 미만입니다. 20% 이상도 아니고 20% 미만으로 이 종목은 조정시마다 한번 매수해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은 저희 파트너죠. 우리 이재필 전문가가 5월 12일 날 그 추천드렸던 종 지난주네, 그죠? 예. 와, 지난주죠, 그죠? 예, 맞아요. 와, 일주일 만에 비츠로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수익률이 지금 9.56% 지금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요 비츠로셀 AS를 한번 해주시고, 오늘의 또 야인시대 히든카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지난주에 비츠로셀 추천해 드렸는데요. 그 전주에 추천해 드린 종목도 목표가 달성했죠. 그 전주에 추천해 드린 종목도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진짜로 그냥 떠먹여 드린다라는 얘기 해도 되겠죠. 자, 비츠로셀 같은 경우는 거의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들이 막 이렇게 다들 좋다 하는 거 그런 것들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거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방산주들도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럴 때 방산주가 솔직히 더 이상 추천을 해드릴 종목이 없어서 못 해드리는 겁니다. 뭐 LIG 넥스원 같은 거 7만원대 그때 추천해드렸지 않습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다 그때 추천을 해드려서 저 밑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추천해드린 가격보다 몇백 프로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와서 또 추천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목을 남들이 얘기 안 할 때, 남들이 안 쳐다볼 때 그때 먼저 찾아서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승자가 됩니다. 자, 이거 비츠로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찾아서 드린 거예요. 자, 뭐 이 비츠로셀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었죠. 뭐 1차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고 3차 전지가 있고 그런 말씀 쭉 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비츠로셀은 1차 전지예요. 1차 전지는 뭐 제일 쉽게 생각하면요. 건전지, 그냥 충전 못하는 거. 그 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요거 나름대로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같은데 요런데 우주에 날아가는 거 그거 뭐 거기서 물론 뭐 태양전지나 뭐 이런 걸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또 거기서 쓰이는 일정 부분들은 그런 걸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서 1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군사용으로 쓰이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 뭐 신강 같은데 전자식 폭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건전지가 필요하죠. 거기에 기폭자가 되는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2차 전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차 전지를 써야 돼요. 또 스마트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도 이 계량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디지털화가 돼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이런 게 디지털화 속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아니라 1차 전지를 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뭐 경쟁사랄까 뭐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또 실적 부분 보시면요. 지난주에 제가 추천해 드렸을 때 그땐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 중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저 2024년도 1분기 매출액이 37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 1분기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액 530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남들 공부 안 하는 거, 그런 거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어요. 그런 힌트들을 눈 빠지게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츠로셀 역시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370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539억, 거의 540억이죠. 영업이익 작년 1분기에 100억이었는데 올해 1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리고 향후에도 뭐 실적 호전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릴 때 그때 제시해 드린 거죠. 3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 히든카드는 실적 호전주로 골라봤습니다. 자, 히든카드 실적 호전주인데, 자, 1분기 실적이요. 대부분의 종목들 제가 지난주 아니네요. 어제 하고 그저께 이틀 동안 주말 휴일 이용해서 거의 전 종목 실적을 다 뒤져봤어요. 근데 실적이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좋아진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종목이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얘기고, 잘 가는 섹터들 있잖아요. 방산, 조선. 저거 왜 저렇게 잘 가겠습니까? 실적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잘 가는 겁니다. 자, 이쪽이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실적 좋은 애들이 귀해지죠. 귀한 건 그만큼 더 대접을 받는 겁니다. 남들도 다 실적 좋아지는데 같이 좋아지면 그때는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덜 대우를 받아요. 자, 방산조선 쪽이 저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실적 호전이에요. 자,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 고려청자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게 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들이 다른 종목들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전략이라는 거는 실적 좋아지는 종목,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종목,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저런 종목을 찾는 거, 그게 기본에 충실한 투자입니다. 이런 걸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만큼 올라가 있는 거 뭐 실적 된다고 쫓아가면 잘못하면 고생합니다. 이렇게 좀 이런 걸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오늘 6종목 전년 동기보다 좋아진 종목 그냥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카드 6장 보여주시고요. 자, 뒤집어 주세요. 자, 뭐 히든카드 6장이 있는데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CNS, 월덱스, SNS텍, 한글과 컴퓨터, 삼성 SDS. 자, 요 종목들이 전부 다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좋아진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간 종목은 없어요, 저기에는. 물론 뭐 실적이라는 거 그것만 딱 대입해 보면 저거 말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이 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
뭐 한 3개 정도는 반도체하고 관련되고 3개 정도는 AI에 관련이 되겠네요. 자, 반도체도 뭐 크게 보면 AI 범주 안에 들어가겠지만 일단 삼성전기하고 월덱스, SNS텍은 반도체 쪽이고 LG CNS, 한글과 컴퓨터, 삼성 SDS는 AI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저 중에 오늘 히든카드는 삼성전기입니다. 자, 이 삼성전기는 작년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어요. 작년에도 추천을 해드려서 그때도 뭐 지금 가격대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1차 목표가 도달하고 2차 목표가를 그때 15만 원 드렸었는데 200원 차이로 도달 못했어요. 200원 차이로 도달 못했는데 또 밀려 내려오길래 지금쯤 또 다시 노려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실적은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보다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재작년보다 작년도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보시면 밑에 깔려 있어요. 자, 지금 여기지 않습니까? 주봉인데. 요게 23년, 요게 24년.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구간이에요.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주가가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비해 갖고 1분기 매출이 4.4% 늘었고 영업이익이 11.2% 정도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좀 좋아 보이는 뉴스가 하나 있던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중국 BYD 있죠. 중국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죠. 거기다가 MLCC를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나중에 본격화되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0 내년 정도에 일단 유리기판 그리고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자, 이건 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소형이죠. 삼성전자의 뭐 웨어러블 기기 이런데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자, 내년에 유리기판하고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를 양산을 한다라고 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신경 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야 돼요. 베트남에 FCBGA 기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베트남의 관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관세를 전에처럼 43% 이렇게 때려버리면 당분간 못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좀 신경 쓰고 본다라면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요거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13만 4천 원, 2차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4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뉴욕 증시를 보니까 이제 그 신용 강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3대 지수가 지금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은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있죠. 그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자,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